이번 코너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엄마와 아이를 위한 육아 문제를 나눠보는 대한민국 육아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또 학교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스트레스와 또 고충을 겪게 됩니다. 많이 받아요. 네, 이에 따라서 또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또 교육해야 될지 소아청소년 심리 전문가 비전드림 상담연구소 양소영 소장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네. 우리가 멋진 시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강의도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실 건지요? 예,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맘때쯤이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낸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잘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이도 하게 되고 부모님들도 맞아요. 하시게 돼서 네. 예,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양수영 소장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정말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유치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오늘 선물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함께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모 자격증 시대라고 할 정도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들 하는데요. 예, 우리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라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제 학부형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유치원에 간다던가 학교에 간다던 것이 굉장히 큰 쇼크나 충격이 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유치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주면 좋을까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유치원에 처음 보내실 때, 학교에 처음 보내실 때 이제 잘해야 된다. 가서 공부 잘하고 와, 선생님 말씀 잘하고 와, 친구들하고 잘 놀다 와 이렇게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이들은 그러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성과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은 좀 힘들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진짜 부담이 돼요, 아이들에게요? 그럼요. 예, 굉장히 조금 뭔가를 내가 못하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될 수 있어서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보내실 때 오늘 유치원에서 신나게 지내다 와, 재밌게 지내다 와, 기분 좋게 있다 와 이렇게 아이 자체를 좀 중요시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두려움, 부담감을 덜어내주는 것들. 그래서 부모님 보내실 때 아까도 최고라고 해주셨는데 최고로 못 지내도 괜찮아 라는 것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친구랑 좀 다퉜어도 괜찮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알림장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것들, 격려해 주는 것들. 예, 칭찬도 좋지만 격려해 주는 것들. 정우야, 너는 내 아들이어서 아빠가 너무 기뻐. 오늘 학교도 또 학교 갔다 왔네. 야, 멋진 걸. 오늘도 이렇게 유치원을 잘 다녀왔네. 갔다 왔네. 건강하네. 아프지 않네. 라는 것들. 이런 격려하는 것들. 그럴 때 아이들이 굉장히 나는 멋진 존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구나. 내가 꼭 뭘 잘하지 않아도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자기 가치감이 증진되어서 어떤 일도 자신감 있게.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고 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주는 것들이 가장 큰 것들. 좋은 명품 책가방 또 좋은 학용품들을 사주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시 돼야 될 것들이고요. 정말 이런 격려를 많이 하니까 우리 아들 정우는 유치원 가는 게 그렇게 즐겁대요. 진짜 그렇군요. 너무 좋은 아빠시고요. 예, 격려해 주는 것들. 물론 칭찬도 필요하지만 먼저 격려가 선행되는 게 좋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와 아빠와 또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있다 어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분리불안 증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분리불안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침에 이제 전쟁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옷을 이제 뭐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을 때 한쪽 팔 빼는데 30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있어서 엄마 아빠가 처음에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맞아요. 엄마 아빠도 빨리 이제 회사 나가야 되니까 빨리 벗고 빨리 입자. 맞아.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투정을 부를 때는 부모님의 언행이 이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게 되고 짜증내고 전쟁이, 소리치고 이제 화나면 그제서야 이제 옷을 입고 그러니까 가는 이 행동들. 사회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행동들이 아이들은 꼭 어른처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엄마 나 유치원 가는 게 힘들어요. 엄마는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아요. 라는 표현들. 내가 옷을 못 벗어서 못 입어서가 아니라 이런 행동들을 좀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아이들. 하루 종일 수업 참여 못하고 유치원에 가서도 한쪽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들. 이 부모님들 그런 것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 진짜.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굉장히 이제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나쁜 부모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증상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보이는 증상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출근 못하게 난리를 치기도 하고 유치원 같은 데 가서도 이제 굉장히 선생님한테 이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런 활동을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또 이제 분리불안 증세를 떠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가정에서 부모님과 애착 관계가 잘 맺어진 친구들은 유치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아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꼭 전업주부라고 해서 아이들과 친밀감이 깊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심리 통계적으로도 맞벌이 주부여도 일하는 워킹맘이어도 아이들과 유대감이 전업주부보다 훨씬 더 깊게 긴밀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잠깐 하루에 15분씩이라도 오늘 어땠어? 엄마도 아이의 이야기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오늘 이렇게 방송했었어.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너무 신났었어. 엄마 이럴 때 기분 굉장히 좋았어. 엄마 오늘 이런 것도 먹었었다. 근데 엄마 이런 일이 있어서 좀 힘들었었어. 그래서 실내로 6살짜리 아이에게 이제 그 어떤 월간지 이제 잡지 기자가 굉장히 이제 야근도 많고 주말에도 일해서 너무 힘들어서 6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신생하다는 거예요? 예, 정우야,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방송을 그만둘까? 쉬고 싶어. 이랬더니 아이가 엄마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엄마, 나도 유치원 요새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참고 있거든. 엄마도 조금만 참아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마가 굉장히 위로를 얻고 남편한테 힘들다고 했을 땐 난 더 힘들어. 라고 해서 굉장히 더 힘이 들었는데 아이여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질과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아이와 대화하는 것들. 그래서 분리불안이나 부모와의 이제 부모와 관계가 잘 맺어진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어떤 친구랑도 어떤 선생님과도 관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루에 15분씩이라도 1대1로 아이의 방에서든 조용한 공간에서 하루의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거죠. 내가 사업상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대접하듯이 해서 아이에게 나의 이야기도 해주고 정우야 너 얘기해봐.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잘했어? 친구가 괴롭혔어? 어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빠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들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이랬는데 엄마는 유치원 다닐 때 이런 일도 있었어. 라고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 보통 우리 아이들에게는 네.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네. 우리가 힘들고 아픈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해도 좋은 거군요. 그럼요.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부모, 결점 없는 부모가 아니고요. 굉장히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렇다고 또 이제 어떤 엄마는 이제 전기세, 고지서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불을 아껴 써야 돼, 물을 아껴 써야 돼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엄마의 일상, 아빠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들을 일정하게 아이 밥 먹이고 재우고 입히듯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럴 때 아이들은 지속적인 시간 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가치감이 증진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증진되어서 분리불안 증세가 많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흔하게 이제 ADHD라고 해서 굉장히 수업 시간 40분 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원에서 이제 단체 생활을 이제 가만히 따라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선생님들의 이제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께 유치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많이 연락들이 오시곤 해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요. 액팅아웃해요 하는 친구들은
역시 이 아이들 역시 성향적으로 좀 활달한 친구들, 관계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이 그렇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요. 굉장히 많이 이 아이와 이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룰을 정해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40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집에서 10분씩이라도 앉아서 같이 엄마와 아빠와 책 읽는 습관, 앉아서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을 가져주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40분 집중하는 것보다 10분 집중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친구들. 흔히 ADHD라고 우리가 좀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ADHD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마음이 여리고 착해요.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내 마음은 굉장히 관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네. 양성 소장님 네. 강의를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네. 저희가 강의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네.